안녕하세요. 반려동물과 법률제도 진행자 최우영입니다. 지난 시간에 반려동물을 자동차에 태우고 갈 때 무릎 위에 올려놓거나 안고 가거나 자동차 안에 자유롭게 돌아다니게 하는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런 산만한 운전 행위를 어떻게 법률에서 규제하고 있는지를 미국과 한국 사례로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산만한 운전을 제도적으로 규제하려는 움직임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에서는 2008년에 반려동물을 안거나 무릎 위에 얹어놓고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만들어서 의회까지 통과가 됐었는데, 당시 공화당 주지사였던 아놀드 슈왈츠네거가 거부권을 행사해서 법률로 채택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이런 규제를 너무 지나친 규제다라고 반려동물 보호자님들이 많이 반대를 했었고, 또 그 산만한 운전과 교통사고 간의 인과관계가 과학적으로 규명이 안 됐다,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법률이 통과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많은 주에서 유사한 법률을 채택하려는 노력을 했지만은 잘 시도가 성공을 하지 못했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하와이 주에서 유일하게 반려동물로 인한 산만한 운전을 금지하는 법률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이 주에서는 운전자가 반려동물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상태로 운전하거나 자동차를 조작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명시적인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정부 차원이 아니고 지방자치정부 차원에서는 오하이오주에 있는 만투아라는 지방자치정부에서 운전 중에 반려동물을 무릎 위에 얹거나 이런 반려동물로 인해서 산만한 운전을 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그런 조례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산만한 운전 행위를 하면 약 $150의 범칙금이 부과되도록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외의 주에서는 이 산만한 운전 행위를 어떻게 규제를 하고 있냐 하는 것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주에서는 반려동물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운전하면서 휴대전화를 조작하거나 문자를 주고받는 것과 같은 이 산만한 운전행위, distracted driving이라고 하는데, distracted driving law라고 하는 그런 법률을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률을 가지고 있는 주에서는 이런 산만한 운전 행위를 조금 더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서 반려동물을 무릎 위에 얹어놓거나 안거나 자동차 안에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그런 행위도 산만한 운전에 포함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서 규제를 하려고 시도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워싱턴 DC 같은 데에서는 이 법률에 산만한 운전 행위의 예시로 반려동물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는 것을 distracted driving이라고 정의를 하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욕 같은 곳에서는 이 distracted driving의 행위를 포괄적으로 정의를 하지 않고 휴대용 전자기기를 조작하는 행위만으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려동물을 무릎 위에 앉혀놓고 운전하는 행위를 이 법을 이용해서 단속을 하는 것은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반려동물을 포괄하는 distracted driving law가 없는 주에서는 그렇게 효율적으로 기존의 법을 이용해서 단속을 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일부 주에서는 동물 학대 금지법을 이용해서 이런 산만한 운전 행위를 규제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주 정부 법률에는 반려동물을 비인도적인 방식으로 자동차로 운송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그런 동물 학대 금지 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을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인 방식으로 운송하는 거, 동물에게 불필요하게 잔인하게
비인도적인 방식으로 차량으로 운송하는 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동물학대 금지법에서 포괄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조항을 이용해서 적절한 안전장치를 해주지 않고 반려동물을 자동차에 태우고 이송하는 경우를 규제하려는 시도를 하지만, 이런 법률의 문제점은 대부분 사후적으로 사고가 일어난 다음에 처벌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반려동물을 자동차에 태우고 운전할 때는 반려동물용 안전벨트를 착용하게 하는 그런 법률을 채택하는 게 가장 직접적이고 효율적으로 규제를 하는 방식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은, 안타깝게도 현재 미국에서는 로드 아일랜드주에서만 유일하게 그런 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드 아일랜드주에서는 자동차에 반려동물을 태우고 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자동차를 내부에 이렇게 덮여 있는 공간에 가두어 두거나, 운전자 이외의 사람이 반려동물을 물리적으로 통제하고 있거나, 아니면 반려동물을 고정하는 목적으로 특별히 고안된 그런 안전장치, 안전벨트 같은 그런 거를 착용해서 묶어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런 규정을 위반하면 약 $150 정도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로드 아일랜드 주마저도 반려동물용 안전장치를 반드시 착용해야 된다라고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대안 중에 하나로 그런 방식을 제시하고 있을 뿐입니다. 조금 내용은 다르지만 이 픽업 트럭이라고 우리가 보통 말하는 그 자동차의 뒷공간이 터져 있는 화물차나 아니면 컨버터블 차량에 반려동물을 태우고 이동하는 경우에 그 반려동물이 고속도로나 이런 데서 튕겨나가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방지하기 위해서 약 46인치 정도 높이로 양옆과 뒤를 막아줘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을 가지고 있는 주는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캘리포니아 교통법규에서 그런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산만한 운전과 유사한 카테고리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안전벨트를 착용하게 의무화하는 그런 법률은 아직은 그런 법률을 채택하는 주는 없지만, 호주나 영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진일보해서 이 반려동물을 자동차에 태우고 운전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반려동물용 안전장치를 부착해서 이동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의 경우에 그렇고, 영국의 경우도 반려동물을 차량에 태우고 갈 때는 반려동물용 안전벨트나 하네스, 반려동물용 캐리어, 그런 거를 이용해서 반려동물이 이렇게 마음대로 돌아다니지 못하도록 고정해야 된다라는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로 와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산만한 운전 행위를 어떻게 규제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도로교통법에서 이런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모든 차를 운전하는 사람은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 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승용차의 경우에 이런 규정을 위반하면 4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규정이 있는 걸 잘 모르셨죠? 저도 잘 모르고 있었는데, 그래서 좀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2017년 기준으로 이 규정을 위반해서 범칙금을 받은 사례는 불과 1000여 건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단속이 되고 있는 그런 규정은 아니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2013년에 당시 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이 반려동물을 자동차에 태우고 갈 때는 반려동물용 안전장치를 하거나, 아니면 반려동물용 상자나 가방에 넣어서 차량에 고정시켜야 된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 좀 안타깝게도 통과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 시간에 이 반려동물을 차량에 태우고 이동할 때 무릎 위에 얹어놓거나 안고 운전하거나 자동차 안을 자유롭게 돌아다니도록
운전하는 이런 산만한 운전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행위인지를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그런 산만한 운전 행위를 어떻게 규제를 하려는 시도들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가장 효율적으로 이런 행위를 규제하는 방법은 반려동물용 안전장치, 캐리어 등을 의무화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반려동물을 자동차에 태우고 창문에 반려동물이 몸을 내놓고 질주하면서 달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약간 이렇게 멋있고 약간 그런 걸 로망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자동차는 전통적으로 이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강한 공간이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내가 내 차에서 내 반려동물 가지고 내 맘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하는 이런 인식이 굉장히 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을 자동차에 태우고 산만한 운전을 하는 이런 행위는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또 그 반려동물 보호자님들이 애지중지 여기시는 반려동물에 또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자동차에 같이 동반 탑승한 다른 탑승객의 안전에 또 위협을 줄 수 있고 또 자동차 사고가 나면 내 차량 아닌 다른 차량에까지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개인의 그런 로망이나 프라이버시에 우선해서 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반려동물의 크기나 그런 거에 맞춰서 다양한 형태의 캐리어나 안전벨트나 그런 것들을 의무화하는 그런 법률을 전문가들과 논의해서 만들어지게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법률이 만들어져야지 이 법률이 예방적인 효과를 거둘 수가 있고 또 그런 법률이 있음으로 해서 계몽적인 그런 효과도 누릴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법률과 함께 꼭 필요한 것이 인식의 변화 같습니다. 제가 그 반려동물을 내 차에 내가 태우고 가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인식이 강하면은 우리가 아무리 법률이 있어도 그 법률에 대한 집행을 약하게 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집행이 약하게 할 뿐이 아니고 또 처벌도 잘 안 되고 하면 별로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법률과 함께 우리 반려동물을 자동차에 태우고 운전하는 그런 산만한 운전 행위가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그런 인식 변화를 유도하는 그런 인식 개선 캠페인이 반드시 동반해서 일어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으로 반려동물과 법률 제도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더욱 흥미롭고 재미있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려동물과 법률제도 진행자 최우영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반려동물을 자동차에 태우고 갈 때 무릎 위에 얹어놓거나 자동차 안에 자유롭게 돌아다니도록 풀어놓아서 위험하게 되는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네.